덧셈 정리를 유도해보라 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뭐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냐면 집합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집합을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좀 유도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뭐라고 보셔야 맞죠? 이제 샘플 스페이스로 보셔야죠. 그래서 집합을 그리실 때 하필이면 U 말고 S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 척 그렸는데, 알겠죠? 네. 여기서 이걸 못 구한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못 구한다라고 하면 아주 큰일인 거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렇게 다들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때 양변을 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어차피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은지한테 물어볼까? 은지야, 이거 뭐야? 응? 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와 B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입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네. 근데 그러려면, 이거 확률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담보돼야 되냐면 이게 담보돼야 돼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죠. 이렇게 쓰고 사실 무슨 뜻입니까? 아,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얘기죠.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이게 반드시 사실 담보돼야만 첫 번째를 이렇게 확률로 해석할 수 있죠. 마찬가지 얘도 PA로 해석할 수 있고 얘도 PB로 해석할 수 있고 얘도 PA와 B의 곱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겠죠?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특히 창훈이 이거 읽어봐. 뭐라고 써있냐? A와 B가 배반 사건입니다. 아이고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출제 의도를 아주 정확히 알았어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면 죽이려고 했는데, 예.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 혹은 A와 B가 서로 배반인 경우 라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 또 확통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마음에 든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 더 중요한 것 같으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몇몇 개 작은 사건으로 쪼개서 확률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애시당초부터 쪼갤 때 어떻게 쪼개라고? 배반 사건이 되게 쪼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저 두 번째 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 위에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배반 사건을 쪼개기만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편한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별개의 사건들은 확률 계산하기 매우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덧셈 정리는 당연히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3개의 사건인데 배반 이미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A 합사건, B 합사건 C 하고 A, B, C 확률 구하고 A, B의 곱사건, B, C의 곱사건, A, C의 곱사건 빼고
A, B, C의 곱사건 더하고 이 지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어떻게? 배반이 되게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쪼개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합칠 일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 쪼개야 돼요. 아시겠죠? 네, 거꾸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다음. 여사건의 확률 구하는 방법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유도하라. 여사건의 확률 우리가 구할 줄 알거든요. 중학교 때 배워서 알아요. 다 알아요. 그죠? 네. 근데 방금 배운 덧셈 정리 이용해 볼게요. 알았죠? 네. 자, 어떤 사건 A와 그 여사건의 합사건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A와 A의 여사건은 반드시 무슨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입니다. 그죠? 이 말은 PS라는 놈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배반 사건이면?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PA 플러스 PA의 여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근데 PA는 전 사건의 확률이니까 얼마입니까? 1이죠. 아하,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아니다. A에 대해 정리할게요. A의 확률은 1에서 이놈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 여사건 언제 쓰는 거냐라고 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보다 많을 때 혹은 경우의 수 자체는 적으나 복잡도가 높을 때 사용합니다. 보통 중학교에서는 적어도 이런 말 있으면 쓰라고 하는데 고등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직접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더 쉬운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적어도라는 말이 없는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 자체를 장악하고 있어야 내가 뭘 쓰는지 뭘 쓰는 게 편하겠다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알겠죠? 네. 뭐 이거 아주 쉬운 문제니까 숫자는 얼른 적어보죠. 첫 번째 얼마입니까?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야 되죠. 아시죠? 앞에 안 보고 하셔도 돼요. A와 C는요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B와 C는요 그냥 B하고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B와 C의 곱사건은 그냥 C의 확률하고 같겠죠. 동의하시죠? 네. 얘는 이렇게 해야겠냐? 드모르간 기억나시죠? 네.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의 복권 중에 당첨 복권이 3장 있다. 이 중에서 3장의 복권을 샀을 때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물론 적어도라는 말이 여사건을 사용하라 이런 힌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 방금 배웠기 때문에 여사건 문제가 나오겠거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죠? 근데 적어도 한 장 당첨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 장이 당첨되거나 2장이 당첨되거나 3장이 당첨된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냥 1에서 0장이 당첨된 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 사건, 이걸 A라고 하죠. 그럼 PA는 어떻게 구하지? 창을 얘기해볼까? 분모는 뭐가 돼요? 10C3이 되죠. 10장의 복권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분자는 7C3이 되겠습니까? 맞죠?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산하시면 24분의 7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뭐예요? A의 여사건입니다. 그래서 1에서 24분의 7 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죠. 그쵸?
이걸 직접 구하려고 하면 한 장만 당첨되는 사건, 두 장만 당첨되는 사건, 세 장만 당첨되는 사건을 분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장이 당첨되는 사건 이렇게 분석하면 두 장이 당첨되는 사건하고 배반 사건이 아니죠. 맞아요? 네,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맞습니까? 이거 봐봐. A, B, C의 곱이 짝, 이거 쓰지 마. A, B, C의 곱이 짝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짝수, 홀수, 홀수. 이것도 되죠? 짝수, 짝수, 홀수. 이것도 되죠? 짝수, 짝수, 짝수. 이것도 되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짝수의 위치에 따라 세 가지죠? 이거 홀수의 위치에 따라 세 가지죠? 그럼 총 몇 가지의 케이스가? 7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우리는 홀수일 확률을 계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A, B, C가 홀수인 사건을 이번에는 A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홀수, 홀수, 홀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PA는 얼마입니까? 얼마냐?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6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선생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곱셈 정리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얼마냐면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8분의 1 해서 얼마다? 8분의 7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률 구하라는데 셋 중에 하나만 0이어도 0이 되잖아요. 셋 중에 두 개가 0이어도 0이 되죠? 세 개가 다 0이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는 사건, A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안 되려면 셋 다 안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P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6의 세제곱분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3 혹은 6P3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네? 12분의 5입니까? 맞아요? 육 5, 3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6, 5, 4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얼마죠 그러면? 36분의 20이니까 9분의 5입니까? 그죠? 네.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주의해 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9분의 5 해서 9분의 4가 되겠다 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다음 주 넘어갑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어차피 지금 최소한 2개씩의 공은 있기 때문에 맞죠?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다 라면 케이스가 얘가 있고요. 맞아요? 얘가 있고요. 그죠? 얘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블랙은 BB라고 하지 않습니다. KK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BB는 블루예요, 블루. 국제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B를 블루가 쓰기 때문에 블랙은 K를 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블랙을 K라고 쓸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튼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제가 그냥 편의상 A라고 해볼까요?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해볼까요? 알겠죠? 그럼 PA는 얼마예요? 얼마냐? 공 몇 개냐 지금? 9개냐? 그럼 9C2분의 2C니까 사실은 뭐 분자 1이겠습니다만은 36분의 1이죠? 맞죠? PB는요 9C2분의 얼마? 3C2죠? 그럼 얼마냐? 36분의 3이죠? 맞죠? 9C2분의 얼마예요? 4C2죠?
그럼 36분의 6이죠. 선생님 약분도 모르세요? 어차피 덧셈정리 더 해야 되거든요. 예. 확률 계산 하시다 보면 그냥 일부러 약분 안 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예, 덧셈정리 쓸 거니까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얘들 배반 사건입니다. 두 공이 동시에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 공일 수 없잖아요. 예, 배반 사건이니까 우리는 그냥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더라도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예요 이건? 여사건이니까 얼마야? 이거 그냥 P라고 하자. 그럼 1-18분의 5 하면 되는 거죠. 맞니? 18분의 13이다.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돼 있는데 니네가 해봐. 알았지? 알겠니?